안녕하세요. 토킹 레인입니다. 오늘은 전기버스의 테슬라라고 이야기가 되는 프로테라 리뷰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만 해주십시오.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테라 회사 소개, 투자 계획,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프로테라는 2004년에 설립된 전기버스 회사입니다. 전기버스계의 테슬라라고 불리고 있으며 전기버스가 생산 판매되어 실제로 운행하고 있어서 상장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받아오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스펙 회사 ArcLight Clean Transition과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어느 스펙 회사랑 합병을 할지 관심이 많았고 프로테라의 CEO였던 라이언 포플이 디렉터로 있는 스펙 회사 퀄이랑 합병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ArcLight가 합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내심 퀄이랑 합병을 하면 좋겠다 했지만 퀄이 프로테라 이상의 좋은 회사랑 합병하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ArcLight의 티커 심벌은 ACTC이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합병 후 심벌은 PTRA가 됩니다. 합병 시기는 Q1 2021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ArcLight의 주식은 나스닥에서 보통주인 ACTC, 유닛인 ACTCU, 그리고 워런티인 ACTCW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티커 심볼 ACTC는 PTRA로 바뀌게 됩니다. 유닛은 보통주와 워런트로 분리되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ACTC의 유닛은 한 주의 보통주와 2분의 1의 워런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닛을 거래하실 때는 워런트 비율에 따라서 매수를 하시는 게 워런트를 받는 데 유리합니다. 내부자 락업 기간은 아직 자세한 세부 사항의 조정이 필요해서 정해진 바는 없지만 180일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합병 조건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스펙이 2억 7,800만 달러, 하나로는 2,780억 원을 모금했고 파입이 4억 1,500만 달러, 하나로는 4,150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총 모금액은 6억 9,300만 달러이고 하나로는 6,930억 원입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프로테라는 6억 4,800만 달러의 현금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로는 6,480억 원입니다. 현재 프로테라가 가지고 있는 현금까지 고려하면 합병 후 프로테라는 총 8억 5,200만 달러, 하나로는 8,520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게 됩니다. 합병 후 프로테라의 회사 가치는 1.6 빌리언, 1조 6천억 원이 됩니다. 합병에 관한 거래 내용은 심플하고 대부분의 자금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이 될 계획이어서 큰 문제가 될 만한 점은 없어 보입니다. 프로테라의 경영진을 보면 잭 알렌이란 분은 나비스타라고 하는 미국의 트럭, 버스 메이커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CTO도 테슬라에서 일했던 분이기 때문에 전기 버스 회사의 경영진을 하기에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프로테라의 비즈니스를 하이 레벨에서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점은 2020년 매출이 1억 9,300만 달러, 하나로는 1,930억 원으로 다른 전기차 스타트업들에 비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7억 5천만 달러, 하나로 7,500억 원의 백로그가 있다는 점도 건강한 전기버스 수요가 있다는 점이어서 기대가 되는 점입니다. 매출 성장률도 앞으로 5년간 매년 68%이고 2025년 마진율도 25%로 고성장세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프로테라의 비즈니스는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테라 파워드라고 프로테라의 파워트레인을 다른 전기 버스 회사에게 OEM으로 제공하는 비즈니스입니다. 프로테라는 자체 기술로 파워트레인과 배터리 팩을 만들기 때문에 OEM 비즈니스도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프로테라 트랜짓으로 프로테라 브랜드의 버스를 생산 판매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세 번째는 프로테라 에너지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제공하는 비즈니스입니다. 프로테라의 버스를 쓰는 고객 회사들은 자연스럽게 프로테라 에너지를 통해 충전 인프라를 제공받고 사용할 수 있고 프로테라 버스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들이라도 프로테라 에너지의 충전 인프라는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테라가 전기차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이유는 프로테라가 배터리와 파워트레인의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고 vertically integrate 돼 있어서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버스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부품인 배터리와 파워트레인을 자체 기술을 통해 생산을 하기 때문에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비용 절감도 이룰 수 있고 생산성 증대도 같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한테 부품을 공급받아서 제조하는 전기차 회사들에 비해서 우월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프로테라의 주장에 따르면 2017년부터 자체 배럴의 기술은 86%의 유닛별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고 55%의 레이버 코스트와 그 외의 비용 절감 효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프로테라가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다른 전기차 버스 트럭 회사들과 비교할 때 프로테라는 이미 생산 판매하는 제품이 있다는 점입니다. 프로테라의 경쟁자들인 어라이벌, 하일리언, 니콜라, 로미오와 비교해보면 프로테라는 자신들이 판매한 버스가 1600마일의 실제 주행거리를 달린 데이터가 있고 2020년 매출도 거의 2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10년 동안 전기차와 배터리를 만들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에 스펙으로 상장한 전기차 회사들은 아직까지 공장을 짓고 있거나 새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프로테라와는 적어도 2년 정도의 격차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프로테라와 그래도 비교를 할 수 있는 전기버스 회사는 라이언 일렉트릭이 있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는 리뷰한 영상이 있어서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영상을 시청해 주십시오. 프로테라의 다른 비즈니스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프로테라 파워드 분야는 배럴이나 파워트레인을 다임러나 벤훌 같은 버스나 트럭 회사에 공급하는 비즈니스를 합니다. 기존의 버스나 트럭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들 회사에 프로테라의 배럴이나 혹은 파워트레인 혹은 둘 다 제공하는 겁니다. 자체 기술로 배럴이와 파워트레인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매출의 다변화가 가능합니다. 생산량만 충분하다면 배럴이를 원하는 고객사한테는 배럴이를 제공하고 파워트레인만 원하는 회사들한테는 파워트레인을 그리고 완제품 버스가 필요한 고객사들한테는 버스를 파는 것이 회사 매출 성장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테라의 자료에 따르면 대중교통용 버스 부분에서 프로테라는 정말 테슬라처럼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이미 50% 이상의 미국 마켓 점유율을 달성하고 있고 전기 버스 중에서 한 번 충전으로 가장 롱 레인지를 자랑합니다. 프로테라의 버스 GX5는 파워트레인 종류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모델이 있지만 가장 긴 레인지 주행이 가능한 GX5 Max의 경우 한 번 충전으로 최대 329마일 526km의 주행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전기버스 시장은 앞으로 2025년까지 계속 50% 이상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민주당이 집권함에 따라서 친환경 정책은 더 탄력을 받아서 더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중교통에 사용되는 버스들이 앞으로 10년 동안에 거의 전부 친환경 버스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해볼 때 전기차 버스 부분에서 가장 선두에 있고 First Mover 이점이 있는 프로테라가 가장 큰 마켓쉐어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크기 때문에 프로테라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프로테라의 버스를 사는 주 고객들은 회사들이나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들이기 때문에 버스들이 주차가 되어 있는 차고지에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충전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버스는 프로테라에서 구입하고 충전에 필요한 인프라는 다른 회사를 통해서 사야 한다면 버스 구입 결정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고객사 입장에서는 여러 벤더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테라는 프로테라 에너지를 통해서 이런 충전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프로테라는 이렇게 충전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버스 판매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충전 인프라 자체만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매출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프로테라 에너지 솔루션에서 가장 주목이 가는 부분이 Vertical to Grid 플랫폼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현재 아직 개발 단계인 기술이기는 하지만 프로테라의 전기 충전기는 양방향 충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데도 쓸 수 있고 전기차 배터리에서 전기를 다시 전기 공급망에 판매도 가능하게 합니다. 태양열로 만들어낸 전기를 되파는 것처럼 자동차 배터리에서 여유분의 전기를 다시 팔 수도 있기 때문에 프로테라의 전기 충전 인프라를 구입한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에 그냥 충전만 할 수 있는 충전 기술에 비해서 더 발전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예상을 할 때
전기 수요도 당연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전기 공급망에서 충전만 하는 형태의 기술만으로는 미래의 전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예상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들이 운행을 하지 않을 때 쓰지 않는 전기를 다시 공급망에 판매하여 전기 수급을 더 원활하게 하는 V2G 기술은 앞으로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프로테라의 비즈니스 플랜을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0배 이상의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68% 이상의 고성장을 계획하고 있고 그 중에서 프로테라 파워드와 에너지 부분이 114%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5년 동안 10배의 성장은 부담이 되는 성장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 캐시 플로우도 2023년까지는 적자이다가 2024년에는 510억 원인데 2025년부터는 3,900억 원으로 7배 이상 급상승한다는 것도 상당히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2024년까지 필요한 투자를 많이 해서 지출이 많지만 2024년에는 매출이 가파르게 늘어나서 마진도 늘어나고 프리 캐시 플로우도 수직 상승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제조업 산업에서 이런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투자 계획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프로테라의 장점은 배터리와 파워트레인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vertically integrated 된 전기 버스 회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출 성장이나 비용 절감에 훨씬 더 창의적이고 빠른 솔루션을 찾아내고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버스 플릿을 운영하는데 원스톱 샵이라는 점입니다. 프로테라는 전기 버스를 판매도 하지만 전기 충전 인프라도 제공하기 때문에 프로테라의 솔루션만으로 전기 버스 플릿을 운영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러 회사들의 솔루션이나 제품을 따로따로 쓰지 않아도 프로테라의 제품과 서비스만으로 고객 회사는 전기버스 플릿을 운영하는 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프로테라 브랜드는 현재 마켓 리더이고 First Mover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전기버스를 처음 구매하려는 회사들한테는 크게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테라의 비즈니스 플랜을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장 계획이 너무 무리한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10배 이상의 성장은 제 생각에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테슬라도 지난 5년간 매출이 10배 성장을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프로테라가 에너지 비즈니스와 배터리와 파워트레인 비즈니스가 있다고 해도 10배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제 막 새로운 시장이 개척이 되고 있고 프로테라도 매출이 얼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10배 성장도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다른 리스크는 라이언 일렉트릭과 그린 모터스와의 경쟁인데 이 경쟁 회사들보다 프로테라가 버스의 성능이나 생산 능력 면에서 상당히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주 큰 리스크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프로테라와의 합병 소식으로 ACTC의 주가가 오늘 107% 폭등해서 1월 12일 화요일 25불 2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프로테라와 아주 비슷한 전기버스 회사 라이언 일렉트릭을 합병하기로 한 NGA도 요즘 주가가 많이 올라서 27불 30으로 마감했습니다. 수요일 장이 오픈하면 ACTC의 주가는 더 상승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프로테라는 롱텀으로 가져가는 걸 고려해 볼 만한 전기버스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합병 뉴스 때문에 너무나 단기간에 올라서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조정이 올 때 그때 매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조금은 오래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7불 미만으로 매수할 수 있으면 포지션을 오픈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들은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투자를 결정하실 때는 리서치를 각자 하시고 결정하셔야 하며 투자 결과도 투자자 개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투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